안녕하세요. 미토콘드리아 구미숙 강사 장소영입니다. 네. 저희도 기다리면서 오랜 시간 약간 지칠 법도 한데 여러 선생님들도 유튜브로 시청하시면서 그럴 것 같아서 저희가 짧고 간결하게 임팩트 있게 전달드리겠습니다. 자, 다른 저희가 전체적으로 소개할 거는 저희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했어요. 팀 소개, 어떻게 둘이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었는지 나름 저희의 세계관을 좀 소개해드리는 게 프로그램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팀 소개에 약간 힘을 줬고요. 교육의 목적이나 목표, 그다음에 전체 교육 프로그램과 세부 지도안, 그리고 저희가 또 한 번 힘을 주고 싶었던 건 사회 미디어로의 확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저희가 노력했는지에 대해서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팀 소개는요. 저는 구미숙이고 옆에 있는 친구는 장소영인데 사실 저희는 나이가 같다는 거 빼놓고는 닮은 게 하나도 없거든요. MBTI도 저는 E형이고 이 친구는 I형인데 그리고 그 디스크 진단에서도 저는 주도형인 D형이고 이 친구는 분석형인 C형이에요. 근데 이렇게 안 맞을 것 같은 둘이서 뭔가 밤마다 열심히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를 약간 실현시키는 과정에 굉장히 큰 쾌감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건 저희가 시간을 엄청 많이 공유를 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공유되다 보니까 그만큼 생각을 나누게 되고 그다음에 생각을 나누게 되면서 저의 달란트와 우리 장소영 선생님의 달란트가 직접적으로 공유가 되고 그러면서 뜻을 이루게 되면서 저희가 여러 곳에서 미디어 수업을 했던 것 같고요. 앞으로는 저희가 기관 또는 다른 선생님 또는 콘텐츠와 공유하면서 저희의 세계관을 같이 나누고 싶다는 의미에서 소개 한번 드렸습니다. 저희가 밤을 지새면서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여기 카톡 내용에 카톡 내용이 있는데 주로 보시면 그림책을 읽고 콘서트를 열어보자 내지는 뭐 그림책 리터러시 콘서트를 하자 이런 내용들이 주로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이런 게 지금 다 저희 수업 안에 녹아져 있거든요. 그만큼 처음에는 굉장히 심플하게 생각을 했던 것이 연구와 생각을 공유하게 되면서 이게 마치 실현되는 과정을 같이 경험하게 되니까 이보다 더 짜릿한 게 없더라고요. 보시면 많죠. 자, 그래서 콘텐츠를 가지고 아주 단순하게 수다를 떨다가 그 수다에서 나온 단초가 연구의 기반이 되고 그 연구가 적용이 되면서 또 다른 콘텐츠를 생산해내는 이게 선순환적인 구조가 저희 스스로 일어나고 있었던 거고 오늘 발표드리는 프리즘 모형도 그 일환으로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면적으로 사고하라. 저희 나름대로 힘을 줘서 만든 프리즘 모형을 대표적 예시로 프롤로그로 보여드렸던 건데 지금 화면이 잘렸어요. 저희 설명을 들어보니까 다른 선생님들도 많이 잘 준비를 하셔가지고 여기서 앞으로 미토콘드리아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제 천천히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선생님. 네. 앞에서 저희들이 어떻게 이 작업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구미숙 강사님께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앞에서 워낙들 다들 열심히 잘해주셔서 저희들이 대상이라는 무거운 짐을 이렇게 지어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부족함을 저희들 스스로가 느끼면서 또 내년에는 더 열심히 해야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저희들 교육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의 교육의 목적은 미디어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이런 것들이 사람에 의한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미디어 발달로 인해서 다양한 미디어 도구들이 생겨나고 그 플랫폼들이 등장하고 거기에는 역시 많은 콘텐츠들이 등장을 하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빅데이터로 모인 것들을 빅데이터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어떤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지 그것의 의미를 파악하고 해석하는 데 큰 힘을 가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은 그 의미와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미디어가 변화하는 것들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어떤 부분은 플러스가 되고 어떤 부분은 마이너스가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영향력을 프리즘적 사고로 다면적으로 사고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미디어가 내 삶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사고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교육 프로그램의 개요는 전반적으로 미디어 리터러시와 프리즘 사고로 시작을 합니다. 네. 저희도 오늘 시상식에서 알게 된 내용인데 심사위원 세 분께서 전원으로 저희 만장일치로 대상을 주셨는데 제일 인상 깊었던 게 사실은 이 프리즘 분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소상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 아시겠지만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것은 미디어에 접근하고 그 미디어를 비판적이고 그리고 분별적으로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를 통해서 표현하고 공유하고 소통해서 향유하는 것이라고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 강화되기 위해서 저희들은 프리즘 모형이라는 것을 개발하게 됩니다. 궁금해하시겠지만 프리즘 모형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프리즘 하면 다면체잖아요. 그래서 이 프리즘처럼 다면적으로 모든 미디어를 기획하고 분석하자라는 의미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서부터 프리즘이라는 말이 나온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구미숙 강사가 PD 경력이 굉장히 많은 친구인데 이 친구와 같이 영상을 기획하고 하면서 기획에 있어서 어떤 것들이 간과되고 있는지 제작만 힘을 주고 많은 것들이 간과되고 있는 부분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 기획을 할 때 어떤 것들이 고려돼야 하는지 그렇다면 그 기획의 고려를 역으로 친구들이 만들어진 콘텐츠를 볼 때도 그런 시각으로 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만든 의도는 무엇이고 또 어떤 소재와 재료로 만들어졌고 그것들이 어떤 영향력을 펼치는데 어떤 서사를 담고 있으면서 어떤 방법적인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좀 모아보았습니다. 선생님 근데 네. 저희가 처음부터 사실 프리즘이라고 하는 멋진 그 모형 이름을 붙인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의 약간 그 시간을 조금 설명해 주실까요? 네, 저희들이 처음에는 그냥 아이들하고 같이 미디어를 보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들을 조금 고려하면서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했는데 그것들이 앞에 보시는 것처럼 의도라는 퍼포즈와 자료라고 하는 리소스 그다음에 어떤 영향력을 미칠지 인플루언스 그다음에 어떤 스토리를 담고 있는지 스토리 그리고 어떤 방법적인 것을 담고 있는지에 대한 메소드를 하나로 연결해서 묶다 보니까 프리즘이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다. 아이들이 미디어를 보는 데 있어서 이렇게 다면적으로 보는 것이 되게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 프리즘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프리즘 모형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 넘어가져서. 네. 저희 프리즘 모형의 개발 이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베리 덩컨의 미디어 속성에 대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들 아시죠? 미디어는 구성물이라는 거, 그리고 미디어는 실질을 구성하고 미디어는 상업적 속성을 가지고 미디어는 이데올로기와 가치를 내포하고 있는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죠. 그리고 미디어는 사회적, 정치적 속성을 가지고 어떠한 형태와 내용을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는 어떤 독특하고 신미적인 형식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수용자들은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한 이 베리 덩컨의 미디어 속성과 엘자베스 토만의 미디어 리터러시 핵심 개념을 이론적인 배경으로 삼았습니다. 물론 이 프리즘을 개발하기 위해서 더 많은 자료들을 찾고 그 분석 모형들을 저희들에게 적용시켰지만 가장 크게 이 두 가지 이론적인 배경이 저희들 프리즘 모형의 큰 핵심 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 많이 하셨네요.
그래서 미디어의 속성에 나와 있는 저 미디어의 본질을 가운데 축으로 두고 생산자의 측면에서는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하는지, 그리고 소비자의 측면에서는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하는지를 아이들과 함께 질문해보고 대답하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아이들에게 흩어져 있는 사고들을 하나의 모형으로 이렇게 구축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 프리즘 모형은 1번서부터 6번까지 진행이 되는데 첫 번째 아까 purpose라고 하는 부분은 왜 만들었는가, 왜 이 영상이든 이 제작물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소재를 사용해서 이런 의도를 표현하고 있느냐,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것들을 처음에는 어떤 대상을 상대로 만들었는데 어떤 대상에게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느냐, 그리고 네 번째는 이야기의 흐름, 서사는 어떻게 담고 있느냐, 그리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방법적인 부분입니다. 주제 전달 방법이 독창적인지, 그리고 시청각적 요소가 어떤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데 세부 모형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제가 좀 긴장했나 봐요. 엄청 떨리는데 보시기에 앞에 워낙 베테랑 분들께서 강의를 엄청 잘해주셔가지고 저희들이 날것의 모습이 거칠게 보이실까봐 우려가 되지만 조금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 프리즘 모형의 세부 질문은 처음에 의도죠. 만든 의도가 무엇인지, 의도가 정확히 제작물에 드러나 있는지, 그리고 그 의도를 드러내는 것에는 어떤 가치관들을 담고 있는지에 대해서 첫 번째 질문으로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소재 부분에 대한 분석은 주요 소재를 무엇으로 다루고 있고 이 소재가 기존에 나와 있는 것들과는 다르게 새롭고 유익한지에 대해서 묻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소재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첫 번째 의도를 잘 보여주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선생님, 근데 이 영향력이라고 하는 게 SNS가 나오면서 조금 더 우리가 심층적으로 분석해야 될 그런 네. 질문 요소인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네, 이 영향력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제작할 때 내가 분명히 어떤 타겟층을 가지고 대상을 만들었다라고 하지만 그 타겟층이 의도하지 않게 다른 분야로 넘어갈 수도 있고 다른 분야에서 발현이 돼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하고 같이 기획 단계에서 우리는 누구를 대상으로 이 영상을 만들어졌을까, 그리고 이 저작물은 실제 그런데 누구에게 주목을 받고 있고 언론이나 SNS에서는 어떤 반응, 즉 여론을 보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이들이 분석을 해보면서 그 타겟층을 설정을 했지만 그것이 확장적으로 다른 곳으로까지 확장될 수 있고 생각지 않은 여론도 형성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제작을 할 때 내가 어떤 대상을 가지고 이걸 만들지만 이런 것들이 다른 곳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어서 좀 다면적으로 제작과 이런 부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자, 네 번째는 내용 부분입니다. 스토리 부분에 이 저작물을 만들 때 이야기의 흐름이죠. 어떤 기사도 마찬가지고 영상물도 마찬가지고 책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기승전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의 흐름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는 재미 요소와 호기심, 감동, 분노 등 공감을 일으켜내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방법이죠.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방법적인 부분을 내용 전달 방식과 표현 전달 방식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내용 전달에 있어서는 어떤 방식으로 내용을 전달하고 있느냐는 거죠. 다큐멘터리 형식인지 아니면 예를 들면 뭐죠? 그렇죠. 여러 가지 형식이죠. 네, 여러 가지 형식들이 있는데 넘어갔어요, 선생님. 네. 네. 빨리 끝내고 싶으시죠? 저도 그래요. 그리고 주제를 드러내기에 이것이 적절한 방법을 택하고 있는지, 그리고 비슷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다른 저작물과의 어떤 차별점들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표현 전달 방식에서는 앵글이나 숏이나 색감이나 음향, 그리고 그래픽, 이런 시청각적 요소들이 어떤 감정과 느낌과 상황들, 또 의미를 부여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세세하게 분석을 하는데 저희 프리즘 모형은 아직 완성형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연구를 통해서 좀 더 세분화되어서 아이들과 또는 어른들과 함께 미디어 콘텐츠를 분석하기 위해서 좀 더 세분화시켜서 지금 연구를 계속하고 있는 중이라서 프리즘 모형은 완성형이 아니라 진행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제가 그냥 말씀드려 볼게요. 네.
전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은 저희가 2시간씩 8차씩 예로 준비를 했고요. 목표는 미디어 콘텐츠를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를 다룰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것이 다면적으로 읽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사실은 저희 프로그램은 앞서 보여드렸던 다른 선생님과 좀 다른 게 약간 아날로그적인 감성이 많이 숨겨져 있는 부분인데 저희는 미디어 리터러시의 본질은 이거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미디어 콘텐츠를 비판적으로 보는데 그거를 다양한 시선, 다양한 관점에서 읽어야지 그거를 다시 또 생산의 영역으로 표현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에 어떠한 그 생각이 좀 가치를 두는 편이어가지고 미디어 콘텐츠를 다면적으로 읽을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자신들의 생각을 다양하게 표현해 볼 수 있다라고 교육 목표를 정했습니다. 전체 프로그램의 특징은 표현의 영역이 주로 들어가 있는데 저희 그 프리즘을 적용한 모델의 가장 큰 특징은 학교에서 학생들과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사회 미디어 쪽으로 확장을 해가지고 같은 프리즘 모형인데 그것들이 학생들에 적용했을 때와 일반인, 뭐 성인, 시니어 분들하고 적용을 했을 때 그 결과값이 비슷하게 나오느냐. 예를 들어서 미디어를 비평하는 건 사실은 조금 어렵잖아요. 어렵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는데 학교에서 학생들과 했을 때와 그리고 성인들과 했을 때 그 비평을 할 수 있는 어떤 결과에 대해서 다양하게 분석이라던가 비판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이 궁금해졌거든요. 그래가지고 사회 미디어 교육으로 확대하는 거를 가장 큰 프로그램의 특징으로 잡았습니다. 자, 이제 되셨죠? 이제 저희들이 다룬 미디어 콘텐츠는 뉴스 콘텐츠, 그다음에 드라마 콘텐츠, 그리고 유튜브 콘텐츠, 쇼폰 콘텐츠, 그림책 콘텐츠, 그리고 뉴스 콘텐츠와 그림책 콘텐츠를 융합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프로그램은 아까 보셨듯이 8차시로 구성을 하였지만 이 프로그램을 학교나 기관에 전체로 진행하기는 사실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도농고등학교 학생들 1, 2, 3학년 학생들의 여름방학 특강으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이 친구들 3차시로 진행이 되었는데 첫 번째는 뉴스 콘텐츠, 그리고 두 번째는 드라마 콘텐츠, 그리고 유튜브 콘텐츠에 대해서 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프리즘을 1번서부터 6번까지 어떻게 시간마다 적용을 했는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뉴스 같은 경우에는 프리즘 첫 번째인 의도 부분에 있어서 1번과 3번을 적용했습니다. 만든 의도가 무엇이고 여기에는 어떤 가치관들이 내재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고요. 그 다음에 R 부분에 있어서 소재는 1, 2, 3번을 모두 적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소재가 무엇이고 소재는 1번과 2번을 적용했는데 소재는 무엇이고 이 소재를 통해서 그 주제를 잘 보여주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 이런 식으로 요소 이 프리즘 모형으로 아이들에게 질문을 유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드라마 콘텐츠는 이 당시에 이걸 진행할 즈음에 아시죠? 어떤 드라마였죠? 네, 우영우요. 네, 우영우가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드라마가 사회에 반영하고 있는 이런 요소들이 어떤 것들인가에 대해서 아이들과 인기를 끌고 있는 노이즈가 있었던 이 변호사 우영우에 대한 이야기로 분석을 진행을 하였고요. 유튜브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알고리즘의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측면을 다루면서 학생들이 직접 영상물 등급위원회를 열어서 등급 평가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가 다음 넘겨주시고. 처음에 프리즘을 적용을 했을 때 사실은 모든 요소가 다 그 컨텐츠를 분석하는데 적용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했었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그러면서 생각이 조금 달라지게 된 이유가 뭐였죠, 선생님? 네. 네, 지금 저 딴 생각했어요. 죄송해요. 네, 저희가 그 세부 요소가 다 적용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처음엔 했었는데 네, 예, 콘텐츠마다 그렇게 모든 세부 요소들이 적용될 필요는 없었고 이 뉴스 같은 경우에는 프리즘의 그 6가지 모형의 세부적인 질문 중에 선택적으로 사용해서 아이들과 얘기를 나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이 프로그램을 보시고 이 프리즘을 한번 적용해 보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때 이런 부분은
내 콘텐츠하고는 적용이 좀 안 되는데라고 생각하시면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 프리즘 콘텐츠의 세부적인 질문들은 선생님들이 선택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활동지를 만드실 때 요소 넣어서 질문들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첫 번째 진행했던 패션과 정치 부분입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정치라고 한다면 굉장히 좀 위험 요소가 있어서 꺼리는 부분인데 이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패션과 함께 풀어보았습니다. 그래서 패션 정치가 과연 저널리즘적인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아이들하고 질문을 통해서 대답을 했는데 저희들도 물론 이렇게 활동지를 만들었지만 학생들을 활동지에 국한시키기보다는 본인들이 다른 용지나 이런 것들에 다르게 표현해 볼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허용해서 어떤 친구들은 활동지에다 적용을 해보기도 했고 어떤 친구들은 그냥 도화지 같은 데다가 이렇게 생각을 썼는데 처음에 패션 정치의 메시지 전달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례들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패션과 정치를 연결지어서 보도하는 패션 보도가 과연 긍정적이고 또 부정적인 부분들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저널리즘적인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프리즘 모형으로 적용을 해서 이야기를 해본 다음에 이렇게 활동지를 작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드라마 콘텐츠죠. 항상 제일 재미있어 했던 부분이에요. 그 당시에 인기가 있었던 우영우 드라마. 저희들이 많은 밤들을 이 우영우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친구들에게 드라마의 재미와 인기 포인트가 뭔지를 좀 물어보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온전하게 프리즘 모형을 완전하게 적용을 시켜서 수업을 했던 수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질문들은 무엇이고 그 질문들을 조금 더 쉽게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수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도농고 친구들은 거의 마루타처럼 저의 질문에 대답하고 아이들과 함께 질문의 요소들을 바꾸어 보면서 좀 더 아이들이 가깝게 분석을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했던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저도 옆에서 들어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했나 싶은데 사실 보면 다루는 미디어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뉴스나 드라마, 유튜브 이런 거일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 다루었던 컨텐츠는 그 시대에 그 시간에 굉장히 시의성 있고 트렌드한 것들을 많이 다뤄가지고 훨씬 더 프리즘 적용에 조금 더 가깝게 하면서 비평의 요소들을 저희가 많이 결과물로 끌어낸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프리즘 그 모형은 지금 인기를 끌고 있는 다른 콘텐츠들도 적용이 얼마든지 가능하죠. 요즘 뭐 많이 보고 계세요? 슈룹이요. 네, 슈룹도 여기에다 적용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이들이 보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세분화된 질문을 통해서 다각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기를 마련해 준다라는 차원에서 이 질문들은 앞으로도 계속 수정되겠지만 아이들에게 자극을 줄 수 있는 요소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네, 이 부분은 유튜브 콘텐츠를 다뤘던 부분인데요. 먼저 수업을 진행하기 앞서서 친구들에게 각자 맨 앞에 있는 유튜브의 알고리즘의 첫 화면에 나오는 것들이 무엇인지 자기의 메인 화면에 있는 콘텐츠들의 제목을 적어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적은 콘텐츠를 옆에 친구랑 교환을 하는 거죠. 그리고 친구가 적었던 콘텐츠를 보고 이 친구가 최근에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맞춰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본인에게 돌려줬더니 맞아, 나 요즘 이런 것들에 좀 관심이 있었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우린 똑같은 나이고 똑같은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왜 유튜브의 메인 화면은 이렇게 다를까? 알고리즘에 대한 얘기들을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유튜브의 좀 콘텐츠에 대해서 접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유튜브 보는 거 너무 재밌죠. 요즘 틱톡도 많이 보고 쇼폼 콘텐츠들이 굉장히 많은데 유튜브나 이런 영상물들이 우리가 그냥 많이 보여주고 있고 아이들이 드라마나 이런 것들도 거의 유튜브 밈으로 이렇게 살펴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이런 영상들이 정말 그들이 허용 규칙이나 정책 가이드라인이 분명히 있지만 학생들 스스로가 자정적인 노력으로 어떻게 하면 이 유튜브의 콘텐츠를 분석적이고 또는 스스로가 평가할 수 있고 이 영상물이 우리에게 또는 나보다 어린 동생이나 친구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등급위원회를 열어봤습니다. 그래서 그 모형의 등급위원도 분석 모형에 따라서 아이들이 등급 기준을 세울 수 있도록 진행을 했습니다. 다양하게 하셨죠. 자, 그래서 이 등급물 위원회를 할 때는 등급 기준을 생각이 안 나요. 선생님 얘기해 주세요.
전체 연령가나 12세 관람가라든지 15세 관람가라든지 이런 것들, 네, 이런 등급 영상물 기준이 있잖아요. 이런 것뿐만 아니라 유튜브 정책 가이드를 보면서 아이들 스스로가 영상물의 등급 기준을 세워보게 하고 그 중에 영상물 하나를 택해서 아이들이 본인들이 세운 기준에 의해서 그 등급물들을 평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저는 이걸 하면서 아이들이 이런 것들로 나중에 좀 이렇게 이벤트적인 콘서트 같은 것들을 한번 해봐도 좋겠다, 대회 같은 것들도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이들이 본인들이 보고 있는 영상물에 대해서 자정적으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죠. 좋은 활동이었죠. 네. 자, 저희가 이제 약간 좀 트렌디한 그 플랫폼 미디어도 다뤘는데요. 쇼폼 컨텐츠를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프리즘이 저희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그 생산을 할 때, 특히 영상을 제작할 때 기획서를 작성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처음에 프로그램 목적이라던가 기획 의도, 그다음에 프로그램의 그 구성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기획서 안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프리즘 모형이 그 기획서의 그 기획 내용과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의 프리즘은 완전히 딱 맞는 그런 모형이 될 것 같았는데, 이 당시에 쇼폼이 굉장히 이슈였긴 했었어요. 그렇지만 대체로 댄스 챌린지를 한다거나 아니면 재미나 오락 요소가 주로였었는데, 저희는 여기에 저널리즘 성격을 한번 좀 부여해 보자라고 해서 다뤘던 아이템이 주로 뉴스, 그리고 뉴스를 조금 더 쉽게 그리고 재미 요소를 좀 넣어서 분석을 해보고 그거를 제작을 하는 쪽으로 프로그램을 유도하였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무조건 재미있게 해봐가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왜 할 것인지 기존에 나와 있던 그런 쇼폼 컨텐츠들을 분석을 함으로써 나는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기획을 하게 되었고, 그 기획이 프리즘 모형에 일부 적용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 그 컨텐츠 결과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기획서인데, 여기에 기획서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리즘 모형이 내용이 비슷한 부분이 많아서 기획서를 작성을 하면서 적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패들렛 주소 QR은 찍어보지 마세요. 저 잘못 찍혔더라고요. 수정한다고 못 수정했어요. 자,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했던 콘텐츠 수업입니다. 그림책 콘텐츠였는데요. 이 친구들하고 처음에 뉴스와 허위 정보에 대한 얘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허위 정보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팩트 체크 요즘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 팩트 체크를 해야 하는 이유와 그 다음에 어떻게 허위 정보를 체크할 수 있는지, 이런 방법적인 부분들을 이론적으로 앞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림책 콘텐츠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을 그림책으로 재생산을 해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접목을 시켜서, 여기 보시는 활동지를 잘 안 보이시겠죠? 나중에 관심 있으시면 나중에 자세하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획서는 아이들이 콘텐츠를 그림책을 제작하기 위한 과정들을 프리즘 모형의 질문에 따라서 진행이 되도록 하였고요. 이렇게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 아이들이 캐릭터도 만들고, 그 다음에 다음 장 넘겨주세요.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색칠도 하고 이런 아날로그적인 활동들을 하면서 아이들이 같이 공동체끼리 무언가를 하나를 제작해내고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의 그 보람도 느꼈던 그런 수업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선생님들께서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선생님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프리즘 모형을 적용하기 전에 아이들의 결과물, 내지는 아이들이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그 결과물과 프리즘을 적용한 다음에 선생님이 직접 눈으로 느꼈던 그런 이야기를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기획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신중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상을 제작하거나 기획물을 제작하는 데 힘을 줄 때 아이들이 직접 카메라를 든다든지 뭔가 결과물을 빨리 내려고 하는 굉장히 빠름의 이런 속도를 즐겼다면, 이 프리즘적인 모형을 적용했을 때 하나하나 세분화돼서 보면서 좀 느림의 미학으로 콘텐츠를 보고 그것들을 내가 생산할 때 적용해내는 모습들이 이전과는 좀 다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쉬운 예로 네. 예를 들어 활동지를 예전에는 한 장을 겨우 완성하기 힘들었는데 네, 그렇죠. 예, 스스로 막 3장이나 4장을 써내려가는 모습을 저희가 직접 봤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렇죠. 예, 물론 진행형이긴 하지만 프리즘 적용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구나라는 저희 나름의 그 만족도 예, 얻었던 그런 수업이었습니다. 네, 여기에 맨 마지막에 돼지 캐릭터가 있죠. 저 친구들의 캐릭터는 팩트 체킹 공모전에 장려상을 수상하는 아주 기쁜 일도 있었답니다. 자랑이시죠? 네, 이 작품이에요. 팩트 체크를 하고 나서 떼지의 수상한 다이어트라는 작품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기획 단계나 이런 것들이 아이들이 프리즘적으로 적용을 하면서 내가 어떤 이 콘텐츠를 만들었을 때 소비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에 대한 스스로의 질문을 던지면서 이 콘텐츠를 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친구들이 이렇게 이 책의 모든 스토리와 그림책을 맡았던 친구가 이렇게 답글을 달아주었는데 네, 굉장히 아이들도 만족해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제 거의 끝으로 예, 나가고 있는데 저희가 굉장히 아끼는 그런 프로그램이죠. 사회 미디어로의 확장 예, 어떤 게 그렇습니다. 있었는지 선생님 설명해 주세요. 네, 저희들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림책을 굉장히 좋아하고 콘텐츠 많은 부분을 좋아하는데 저희들이 이 그림책을 가지고 프리즘 모형을 적용해서 어떻게 하면 시민들과 같이 호흡해 볼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림책 미디어 리터러시 콘서트를 이렇게 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른쪽인가요? 왼쪽에 있는 저런 것들을 기획하고 저희들이 그리고 오른쪽의 것은 배포되었던 뭐죠? 포스터입니다. 네, 포스터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그림책을 가지고 시민들과 만났는데 저희들은 처음에 성인들만 대상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가족분들이 모두 참석하셔서 정말 토요일 저녁밤을 여름밤이었는데 굉장히 행복한 시간들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림책을 읽고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본인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중에 음악적인 요소를 가미해서 콘서트잖아요. 그래서 저희 도와주시는 분 중에 한 선생님께서 피아노를 쳐주시면서 이렇게 같이 정말 콘서트다운 콘서트를 했던 그런 행사입니다. 네, 신소영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림책 리터러시 콘서트를 하면서 미디어와 미디어를 융합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조금 하면서 이것이 그냥 그림책을 읽어주고 거기에 대한 생각을 나누는 게 아니라 약간 음악적인 감성적인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콘서트 형식으로 꾸며봤는데 이 결과를 보여주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만족스러웠고 물론 저희뿐 아니라 기관에서도 너무 좋아하셨고 무엇보다 참여하시는 학부모님들 네. 굉장히 좋아하셔서 그림책은 그냥 느낌으로 그냥 그 마음 감정으로 충분히 읽었던 그런 그 행사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큐시트도 만들고, 큐시트까지 네. 전부 다 작성을 해서 네. 아주 심혈을 기울였던 행사입니다. 네. 안 넘어가네요. 네, 다음은 다음은 우리 네. 구미숙 강사님께서 더 얘기를 해주세요. 네, 저희가 이제 이때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로 저희가 사실 밤에 이제 카톡을 여러 번 주고받다가 그러면 우리끼리 이렇게 재밌는 컨텐츠를 수다로 떨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해 관심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우리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프리즘 모형을 적용을 한번 해볼까라고 하는 약간 궁금증에서 시작된 프로젝트인데 이때 사실 날씨가 별로 좋지 않아가지고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와서 처음에 네. 등록하신 분들이 20명이 넘으셨었는데 네. 저희들이 그때 우영우에 나오는 한 컨텐츠의 한 부분을 차지하셨던 그 변호사분도 섭외를 하고 네. 그다음에 미디어 오늘의 금준경 기장님도 섭외를 해서 줌으로 연결을 하고 정말 많은 준비들을 했는데 참여하신 분들이 좀 적었어요. 네. 그리고 중간에 또 오시겠다고 하시면서 못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들은 굉장히 아끼는 행사였는데 좀 아픈 손가락 같은 네. 그런 행사였죠. 네, 그러면서도 이제 앞으로 또 한 번 기회가 된다라고 하면 슈룹이나 지금 굉장히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는 프로그램으로 한 번 더 수다 떨기를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 저희가 사실은 참여하는 분들은 적었지만 참여하시는 분들이 프리즘 모형으로 적용을 했을 때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콘텐츠를 정말 그야말로 전체를 통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네, 극찬해 주셔가지고 저희는 감사한 마음에서 행사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우영우에 대한 콘텐츠 수다 떨기를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경기센터에 있는 조희정 강사님께서 저희들 콘텐츠를 보시고 글을 써주셨어요. 그래서 챕터 1에 드라마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그리고 챕터 2에 전문가가 들려주는 우영우 이야기도 좋았다. 그리고 챕터 3에 프리즘 모형으로 콘텐츠를 분석해 보는 것들이 굉장히 의미 있었다라는 내용들을 담아주셔서 다음 장에서 보시는 것처럼 네. 이렇게 글을 써주셨어요. 저기 첫 번째 사진은 그 변호사에 나오는 신우영 그 변호사님이고 두 번째 금준경 기자님께서 이렇게 줌으로 연결해서 이야기를 나눠주셨습니다. 사실 이거 하면서 기존에 했던 프로그램들이 아니어가지고 저희 스스로도 이게 실제로 구현이 될 수 있을까를 약간은 걱정하면서 했었는데 그래도 참여하면서 한 가지 두 가지를 알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시민들과 하는 거에 대한 뜻깊은 의미를 다시 한번 찾을 수 있었던 그런 행사였던 것 같아요. 네, 저희들이 아주 작은 이 움직임에 동참해 주셨던 신민영 변호사님하고 금준경 기자님한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가 처음부터 끝까지 프리즘 모형을 가지고 미디어 비평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사회 미디어로의 확장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의 관심을 한껏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디어와 미디어가 융합된 트렌드 미디어의 형태로 새로운 미디어에 접근하고 아까 우리가 그림책, 뉴스 그리고 콘서트라는 형식을 통해서 흥미있고 의미있게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이런 기회들이 더 확장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사실 저희는 그 수업에서의 의미만 갖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벤트적인 부분을 하고 싶거든요. 예를 들어서 비평 그 전문 팟캐스트를 운영한다거나 아니면 저희가 우영우 콘서트처럼 수다 떨기를 조금 더 이렇게 긴 주간을 갖고선 진행을 해보는 거 이런 것도 여러 가지 방법들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되도록 시청자 미디어 재단과 협의해서 많은 부분들이 실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쇼폼이나 유튜브 학생들이 많이 보고 있는데 이런 영상물에 대해서 아이들과 함께 평가위원회를 만들어서 행사를 좀 진행해 보는 것들은 어떨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되고요. 저희들이 아직 많이 접근하지 못했던 정보 소외계층이나 이렇게 미디어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그런 도서 지역이라든지 이런 곳들에서 같이 이런 행사들을 전국적으로 좀 진행을 하면서 많은 시민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확장을 해보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 저희 발표는 마쳤는데요. 사실 저희가 요거 미디어 교육 그 선정 발표 날 때 굉장히 같이 있었는데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저희만큼 좋아해 주셨던 분이 계시잖아요. 네. 경기 센터에 계신 여러 관계자분들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사실은 이 프로그램을 신소영 선생님과 김남경 선생님도 같이 진행을 했던 부분이 있어서 그분 선생님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무엇보다 장소영 선생님 고맙다고. 네, 저희들이 친구같이 이렇게 사회에서 만났지만 같이 이렇게 뜻을 합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구민수 강사님도 마음을 열어주시고 해서 저도 너무 감사하고요. 이런 기회를 주셔서 정말 앞서 너무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았는데 저희들을 이렇게 뽑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발표 마치겠습니다.